안녕하세요. 북경반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주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 보천보 전투 우상화 뺨치는 김구 국내 진공작전 우상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래 고대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김구와 그 좌우 합작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공산당하고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결과가 그러면 통일된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데 좌우 합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몇몇 분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절대선이라는 거는 해방이 먼저죠. 예. 나라의 독립이 먼저입니다. 사상은 그 다음이고요. 자, 빼앗길 나라, 공산당한테 빼앗길 나라라도 있고 나서, 내전이 있네, 없네, 그래서 그러면 나라가 가난해졌을 거네, 우리는 거지가 됐을 거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나라가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예. 안 뺏기면 되잖아요. 공산당한테. 예.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면요. 당시에 100년 전에는 독립이 모든 사상을 우선시하는, 독립이 그것보다 우선되는 절대선의 가치였어요. 예.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년 전에 북한이 어디 있고 김일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독립이 되면 무엇이든 하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예. 90년대생, 00년생 이런 분들은 젊은이였죠,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는 10년대생, 20년대생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젊은이들은 일본과 직접 전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임정을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50년대생, 60년대생, 나중에는 70년대생까지 가죠. 이승만은 75년생, 김구는 76년생이죠.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의 벼슬아치를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임정을 이끌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비해서 약산 김원봉 같은 사람, 석정 윤세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일본과 직접 싸우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피 끓는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북경과 만주와 그 다음에 연해주 일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죠. 상해로 갔습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는데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집해야 될 조선인이 어디 있습니까? 타도해야 될 외놈들은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하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한데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공산화가 될 것 같으니까 좌우 합작은 안 된다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절대선의 가치인 독립을 위해서요. 좌우 합작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내전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전을 할 나라라도 우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산당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독립운동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있듯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뭐 심지어는 저보고 무슨 빨갱이네 뭐 친일파네 이런 있다고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신체우주의자입니다. 신체우주의자. 예. 신체우주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회영과 신채호와 김성숙과 김창숙 같은 분들, 예, 유자명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행동을 먼저 하신 분들이에요. 예, 독립운동사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과 많은 게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떤 분이 제가 김구를 비판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러세요. 아, 나는 태어나서 김구를 비판하는 사람 처음 봤다. 김구도 사람이죠. 예, 김구 선생도 사람이에요. 예, 잘못한 건 비판 받아야죠. 그렇죠? 그게 후대 역사가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절대선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선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러 차례 댓글을 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김구가 했다는 말이에요.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했더라면 미국 OSS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공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김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김구가 한 정확한 워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신문기사에 실린 건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전해 오죠. 저도 청소년 때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청소년 때도. 아니, 일본이 갑자기 8월 15일에 항복하니까 김구가 땅을 쳤다. 예,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했더라면 미국과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공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김구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실은 김구가 했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죠? 빼먹은 말이 있어요. 빼먹은 말이. 여기 잘 보시면 미국과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뭘 한다고요?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이 뭐죠? 쳐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국내 일본 애들을 쳐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김구가 한 워딩이라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빼먹은 게. 자,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OSS와 합동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작전에 함께하는 인원은요. 총 12명입니다. 총 12명이에요. 이걸 이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글 프로젝트. 독수리 작전이죠. 이 작전에 최종 투입되기로 한 인원은 12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청진, 신의주, 평양, 서울, 부산에 12명이 각각 나눠 들어가가지고 국내에 가서 첩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국내에 뭐 일본군 부대 위치라든가 뭐 인원이라든가 뭐 여러 뭐 작전 움직임이라든가 군대의 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미국 애들한테 타전한다는 거예요. 타전. 통신으로. 타전에서 미국 애들이 판단하겠죠. 이걸 보고. 판단해서 국내에 일본 애들을 직접 전투로서 처부술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그러면 필요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일본 애들 그 부대를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작전을 하겠다. 예. 무력화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워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돼야 정확할까요?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했더라면 임정이 첩보원을 한국에 보내서 그러니까 당신 뭐 조선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조선에 들어가서 첩보를 미국에 보내서 첩보 작전을 해가지고 미국 애들이 진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행복했더라면 우리가 첩보 부대를 한국에 보내서 그 첩보로 미국 애들이 국내 진공 작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이 있죠. OSS가 뭡니까? OSS. OSS는 CIA의 전신이에요. 중앙정보국이죠. 중앙정보국. 예, 미국의. 이거의 전신, 이 부대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CIA가 총 쏘는 부대입니까? 아닙니까? 예? 총을 쏘지 않아요. CIA는요. 첩보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CIA가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제공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CIA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미군의 전투부대에 전달을 하겠죠. 정보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국내로 미군이 진공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게 작전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워딩을 하니까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했더라면 미국 OSS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워딩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들였냐면요. 마치 미군과 같이 임시정부의 뭐 광복군도 이 두 부대가 합동으로 8월 15일 요 전후로 해서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워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오해가 저에게 댓글 다신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마치 뭐 여기 한국의 진공작전을 광복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광복군은요, 해방되는 날까지 300명이 안 됐어요. 예. 300명도 안 됐어요. 자, 이 광복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제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이야기할까요? 조금만. 해방이 되고 나서요. 45년 8월 15일 이후에 해방이 이미 됐는데 북경에서 광복군이 초모를 합니다. 초모가 뭐죠? 군대를 모집해요. 해방됐는데 군대를 왜 모집할까요? 한국 가서 새를 과시하려고요. 여기서 부산으로 들어갔거든요. 배 타고 미군 부대. 해방돼서 모집해갖고 이게 총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방돼서 광복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광복군의 탈을 쓰고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광복절날 가슴에다가 무궁화 훈장 달고 기념식에 그 앞에 단상 밑에 앉아있던 사람들 절반은 가짜예요.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껴 있었죠? 이 중에 박정희가 껴 있었습니다. 자, 닭가기가 껴 있었어요, 닭가기가. 자,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제가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시간 나면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결론은 다 말씀드린 건데요. 자,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김구의 구라에 모두 속았다.
왜냐면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안 했어요, 워딩을. 예. 마치 광복군이 함께 미군과 함께 진공을 하는 것처럼 했죠. 진공 아닙니다. 첩보입니다. 첩보. 예. 그래서 김구가 워딩을 이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김일성이 한 아주 작은 전투입니다. 뭐 해프닝 같은 전투예요.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 엄청 부풀리죠. 그래서 우상화를 시켰는데 이걸 도구로 사용합니다. 보천보 전투 우상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또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이거 뺨치는 김구 국내 진공작전 우상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요. 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보세요. OSS는 첩보부대인데 국내 진공작전을 한다고요? 자,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자, 김구라는 분은 남한에서, 한국에서 석가, 공자, 예수 다음이에요. 자, 일단 잘 모르면요. 독립운동사 잘 모르는 사람도 한국에서는 김구를 존경한다고 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예? 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김구를 존경한다 그러면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도 김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김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존경하는 사람 1위에 많이 꼽히죠. 김구 선생이. 자, 그래서 김구의 독립운동은요. 만주, 연해주, 북경의 독립운동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해에 있는 김구가 1919년에는 뭐 김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수희 아저씨였죠. 수희 아저씨 조장인데 그걸 또 뭐 부풀리고 뭐 이러죠. 그래서 하여튼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김구가 22년, 23년 정도 되면 이제 뭐 내무총장도 되고 뭐 그 후에 뭐 주석제로 바꾼 다음에 뭐 주석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김구가 주석이 된 다음에 부대를 키워가지고 장군들을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군대에 보내가지고 황포공관학교 같은 데 보내서 장교를 키운다든가 중국의 군사학교에 보내서 전투원을 키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주, 연해주로 보내가지고 일본 애들과 전투를 하게 했고 끊임없이 뭐 게릴라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 진입해서 의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구심점이 되는 독립운동을 만약에 김구가 했다면요. 당연히 이분은 가장 추앙받아야 될 인물이죠. 독립운동사에서. 아니 이런 게 상식적인 독립운동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죠? 실제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김원봉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 그런데 김원봉은 해방 후에 한국에 김구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노덕술이라는 놈한테 잡혀갖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북한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죠. 실제로 독립운동에서 김원봉이 한 일은 그나마 김원봉이 있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노동상을 했죠. 노동상. 김일성 밑에서. 마지막에는 숙청당해가지고 뭐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밀양 사람이에요. 밀양 사람. 석정 윤세주와 함께.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김구는 이런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19년에 임정을 만들었는데 광복군을 만든 건 1941년 5월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4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정정합니다. 41년 5월에 광복군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도대체? 임정을 만들고 몇 년이에요? 22년이에요. 22년. 22년 1개월 만에 광복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22년 1개월 동안 도대체 뭘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걸까요? 뭐 미국만 바라본 거죠. 뭐 미국을 비롯한 서양 애들을 바라본 겁니다. 서양 애들을. 얘네들 보고 독립시켜달라고 쪼른 거죠.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요. 투쟁을 주장하던 1923년에 자 북경의 만주의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이요. 무장투쟁론자들이 전부 상해로 몰려갔습니다. 23년에 봄에.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했어요. 이때는 이미요 임정에 4년 만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무장투쟁 안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싸울 수 있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요. 조선에 선비하던 늙은이들하고는 궤가 맞지 않으니까 다 여기로 흩어졌던 겁니다. 근데 23년에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유자명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상해에 다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하자. 그래서 임정을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했는데 이때 내무총장이 김구가 이거 마지막에 해산명령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미국에 편지나 쓰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런 독립운동사 여러분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그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북경을 위시한 만주 연해주에 있던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아니 여기에 일본 애들이 있고 여기 가까우니까 당연히 여기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열 활동을 하든 전투를 하든. 그러니까 여기 몰려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요. 전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한 사람도 필요 없죠. 이거는요. 뭐 모집해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젊은이들 모집해서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임정이 젊은 사람 모집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어 잘하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미국에 편지 써야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에요. 이게 임정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립운동은 빈집 지키는 늙은이의 다름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체우주의자인 나는 김구의 독립운동을 폄하한다. 당연히 폄하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도요. 여기서 무장투쟁을 하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임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젊은이들이요. 예? 앉아서 기다리라는데, 야, 니네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는데, 내가 미국에 편지 써서 독립시킬 거니까 앉아서 기다리라는데 이 젊은이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있어요? 공산당 애들이 또 여기에 가고 싸우네요. 예? 그래서 공산당 안에 들어갔어요.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독립이 된다니까.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빨갱이래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예요. 오히려 이 중국의 공산당하고 합작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 조선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립에 힘을 보태고 싶은 젊은이들이
중국의 좌익과 예? 또 한국에서 좌익 노선을 하던 사람들과 협력을 했다고 다 빨갱이랍니다. 홍범도도 그렇게 빨갱이가 됐죠. 김원봉도 그렇게 빨갱이가 됐고 석정 윤세주도 그렇게 빨갱이가 됐습니다. 유자명도 빨갱이죠. 빨갱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신채호 보고는 빨갱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다 빨갱이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남북한이 어디 있었어요.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선은 뭐라고요, 당시에? 절대선은 독립이에요. 독립이 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빨갱이고 뭐고 있는 거죠. 독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다 뭡니까? 저는요, 1945년 8월 15일까지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전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때까지 일본이 물러서질 않았잖아요.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으면 다 독립운동 한 거죠. 그런데 후에 뭐 6.25가 있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소급해서 야 얘네들은 독립운동이 아니야, 빨갱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요. 하여튼 제가 할 얘기가 몇 시간을 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북경에 있을 때 독립운동 사가지고 시민 강의를 일주일에 2번, 하루에 5시간씩 강의해갖고 6개월을 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올린 제 얼굴이 나온 영상도 그때 영상입니다. 지금의 영상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늙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말이 옆으로 새는데, 예, 가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구에 대한 여러 우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해방 후 그가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했더라면 미국 OSS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공했을 것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OSS는 미국의 CIA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예요. 총질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OSS와 합동으로 국내에 진격을 한다고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왜냐하면 뭐 그럴 만도 하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 5월입니다. 해방되기 3개월 전이에요. 이때 김구와 OSS의 소장인 도노반이 이글 프로젝트라는 거를 합의를 합니다. 이게 한미 공동작전이라는 거죠. 한미 공동작전인데 공동작전이 뭐냐면요. 조선인은 첩보를 수집하고 미국은 이걸 판단해서 진공할지를 판단한다. 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작전 계획서에 의하면 서울, 부산, 평양, 제가 여기다 표시했죠. 서울, 부산, 평양, 그 다음에 신의주, 청진 지역에 각 6명씩 총 30명을 첩보 수집을 위해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거는 초기의 계획입니다. 초기의 계획. 총 30명을 보내겠다. 예. 65, 30명을. 그래서 그 광복군 이지대를 데리고 서안에서 120명이 첩보반과 통신반으로 나뉘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디테일을 보면요. 20명은 보초를 섰고 실제로 훈련받은 건 100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터가 있어요. 서안에 가면요. 예. 서안에 가면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5월에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7월에 2달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2달 정도 훈련을 받아서 끝나가던 시기에 자 거기가 여기죠. 서안입니다. 광복군 이지대가 훈련받았던 곳이 서안이에요. 최초의 120명. 근데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장비와 인력을 국내에 이걸 통신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겠죠. 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통신 장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비와 인력을 국내에 침투시킬 방법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월에는 인원을 대폭 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인원을 낙하산 훈련을 시켜서 국내에 침투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30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낙하산 훈련시키려고 비행부대가 있던 곤명으로 갑니다. 운남성 곤명 여기입니다. 여기에 낙하훈련으로 하기 위해서 12명이 도착했어요. 8월 초입니다. 이게 45년 8월 초. 그런데 낙하산 훈련소에 등록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8월 15일이 돼서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결국 12명을 잠입시켜서 정보를 얻으려는 첩보팀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국내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진공이 아니고요. 진공이 아니고 첩보라는 거예요. 첩보. 예. 이거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 다시 잘 기억하세요. 예. 이런 얘기 제가 아니면 누가 해드리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아마 저 외에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외에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작전이 어떻게 국내 진공작전으로 둔갑했는가 하는 겁니다. 김구가 워딩을 잘못한 거죠. 이게 김구의 워딩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몇 명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죠. 12명이라는 거 오늘 저한테 처음 들으셨죠. 침투하여 조선을 해방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게 왜곡돼 갖고 김구 우상화에 쓰였습니다. 예. 해방됐더니 김구가 땅을 쳤더라.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김구는 독립운동 당시 빨갱이를 벌레 보듯이 했죠. 장개석과 모택동도 해내는 좌우합작을 하지 않았어요. 장개석과 모택동은 나라를 잃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죽이려고 총질까지 했던 애들이죠. 그런데 좌우합작을 했는데 김구는 좌우합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김구는요, 독립은 두 번째고요. 예, 독립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빨갱이하고 안 노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김구가 48년에 김일성은 왜 찾아갑니까? 좌우합작하겠다고. 제가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나마 임정 주석으로 권력이 있을 때 그때 23년, 35년, 예, 39년에 좌우합작 논의가 다 있었는데 이때 신채호 말을 듣지. 이거 다 김구가 안방마님처럼 임정 깔고 앉아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정을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한국 들어올 때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죠. 상해에서 김구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임시정부를요. 왜일까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임시정부가. 그런 임시정부를 띄워보겠다고 김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정봉대론이라는 거예요. 임정봉대론. 간단히 임정을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임정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한번 떠보려고, 예, 해방정국에서 관심을 끌어보려고 임정봉대론이라는 걸 해서 3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어요. 그 마지막 3차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결국은 안 되니까 임시정부 주석 자리를 이승만한테 넘깁니다. 근데 이승만이 받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도저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8년에 김구가 뭐 분단을 막네, 뭐 좌우합작을 하네 하면서 평양을 갑니다. 이게 황당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때 하지 그랬어요. 자기가 권력 있을 때, 임시정부 주석할 때 좌우합작을 하지. 힘 빠진 뒷방 늙은이가 되니까 김일성을 이 어린 놈을 찾아갑니다. 김구가 76년생이에요. 김일성은 12년생이에요.
이게 몇 살 차이예요, 이게. 36살, 40살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자, 그랬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이. 그래,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비판한 거예요. 왜 신채호가 하자는 좌우합작, 예? 35년에 김원봉이 하자는 좌우합작, 39년에 칠당 논의, 예? 이때는 유자명과 김성숙도 있었죠. 우남 김성숙. 이런 사람들이 하자는 좌우합작을 왜 발로 다 차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린 놈을 찾아갑니까? 이놈을요. 하여튼 답답하다. 예.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요. 김구는 독립운동 당시 빨갱이를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과 모택동도 해내는 좌우합작을 하지 않았어요. 해방대까지 안방마니처럼 임장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임정에 출근하는 게 직업이었죠. 직업. 김구의 직업. 예? 저는 그거 이상 뭐 별게 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귀국 후 세 차례의 임정봉대가 모두 실패하자 그토록 싫어하던 빨갱이 김일성을 찾아갔습니다. 38선을 베고 죽겠다는 그의 일성은요. 이때는 신채호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죠. 23년 국민대표회에서 쫓겨난 신채호가 들으면 웃다가 죽을 코미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공부하세요. 공부. 예, 제가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시작하면요.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예, 디테일로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김일성 보천보전투 우상화 뺨치는 김구의 국내 진공작전 우상화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진공 아닙니다. 국내 첩보작전이라고 해야 돼요. 첩보작전.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구는 석가, 공자, 예수 다음이죠. 한국에서. 예. 그냥 잘 모르면 한국에서 김구 존경한다 그러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김구 선생이 대단한 점도 물론 많았죠. 예. 아니 아무도 없는 임시정부 간판 지킨 것만 해도 어딥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요. 자, 모두가 떠난 국민회의 대표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종결된 23년부터요. 봉봉 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이 폭탄 던지는 30년까지요. 32년이죠. 32년까지요. 임정이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이 기간 동안 임정이 뭘 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겁나 궁금하니까.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 정정화 여사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다 떠났으니까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 작전은 국내 진공, 즉 진공이란 말이 공격이죠. 예, 공격이 아니라 첩보를 수집하여 태평양 전쟁에 미국과 힘을 합쳐 무언가를 했다는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일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의 의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요. 꼽고무의 넵코 프로젝트의 진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들여보내서 첩보를 얻고자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거는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죠. 이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에요. 자, 오늘 이것도 자세하게 하려다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것 중에 보천보 전투를 좀 상세하게 나만 모르는 세계사에 제가 이미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것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해프닝에 가까운 사건이었다라는 게 진실이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보천보 전투는 남북한에서 다 왜곡합니다. 예. 남북한에서 다 왜곡하는 사건이에요. 북한에서는 이 보천보 전투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엄청 부풀리죠. 떠들죠. 남한에서는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또 엄청 축소합니다. 남북한에서 둘 다 왜곡하는 게 보천보 전투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프닝에 가까운 사건에 불과하다. 예.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셨던 거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이글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모르던 부분은 찾아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수정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독립운동사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 되면 부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북경반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고대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